여러분들 그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제 이렇게 강론 때 말씀을 드렸더니 요즘에는 그 무슨 뭐지? 뭐 낭만 닥터 시즌 3? 잘 안 보시는군요. 보신다. 아,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 드라마가 뭐 그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행하는 드라마를 그 시기에 잘 안 보거든요. 왜일까요? 몰아보는 걸 좋아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제 재밌었던 걸 보는데 종영된 거는 올해 한 1월쯤인가 2월쯤에 종영이 됐고 제가 본 거는 한 3, 4월쯤에 본 것 같은데 뭘 봤냐면 드라마 중에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어디까지 올라가나 볼까요?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도 실감나고 맛깔나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을 텐데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자, 일타 스캔들이라 함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사교육의 일타 강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국어는 무슨 누구, 수학은 누구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어느 한 과목에 제일 잘 나가는 스타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제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일타 강사인데 이 사람이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무슨 공부를 했냐면 임용을 준비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 집이 너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 고시원에서 이제 머물면서 공부를 했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밥을 먹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국밥집을 지나갈 때면 참 저 국밥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국밥집 사장님께서 여성 사장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야 들어와 그러시고서는 밥이나 먹고 가 배라도 든든해야지 공부하지 그러시면서 그 주인공을 챙겨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드라마스럽죠?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국밥집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장님이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먹으려고 한 건데 너 먹어라 남는 거다 그러면서 생선구이를 툭 던져주고 야 이거나 먹어라 제육볶음을 툭 주시고 어느 날은 막 소불고기를 막 주시고 이 남자 주인공 그걸 받아 먹으면서 이건 남는 게 아니구나 날 챙겨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밥을 먹고 내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잘 풀려서 이제 임용에 붙고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을 해요. 근데 뭐 이제 드라마상 그 학교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어디에 발을 담그느냐 이 사교육의 세계에 발을 담급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뭐다? 치열이에요. 그래가지고 수학 강사로 이제 조금씩 이름을 날리면서 그 업계에 제일 잘 나가는 스타 강사가 됩니다. 근데 이 스타 강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 1분 1초도 너무나도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바쁜 상황이다 보니 밥을 챙겨 먹기도 어렵고 그리고 너무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뭔가를 먹으면 자꾸 이렇게 토하는 거예요. 거식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스타 강사의 비서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스타 강사 주인공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여기저기서 자꾸 이제 막 찾아다가 이거 드셔보셔라 저거 드셔보셔라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먹는 족족 그냥 다 토하는 거죠. 입에 안 맞아서. 그런데 어느 날 이 비서가 지나가다가 새로 생긴 반찬 가게에서 급하게 이제 반찬이랑 밥이랑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 스타 강사에게 딱 줍니다. 근데 스타 강사는 바쁘니까 이거 먹을 시간은 없고 먹어봐야 토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거를 됐어 귀찮아 하면서 하다가도 그 사준 성의를 생각해서 집에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일이 다 끝나고서 이렇게 쓱 버리려고 하다가 눈치를 싹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메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슬쩍 열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입에다가 이렇게 딱 댔는데 어땠을까요? 드라마 전개상 너무 맛있었겠죠. 갑자기 막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밥을 막 먹어요.
그리고 딱 먹고서 정말 오랜만에 배가 부른 상태로 행복하게 꿀잠을 잔 거예요. 맨날 잠도 설쳤는데. 그리고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비서한테 물어본 거죠. 야, 이거 이 집 어디야? 그랬더니 어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그 반찬 가게에 가서 이제 밥을 사려고 딱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괜한 이제 드라마 전개상 이 시비와 오해가 붙으면서 그 반찬 가게의 여 사장님과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이러쿵저러쿵 막 서로 이제 얼굴을 붉혔는데, 이 스타 강사는 먹을 게 그 반찬 가게밖에 없는 거죠. 딴 데서 그냥 먹으려고 해도 다 토하고 그 반찬 가게 음식만 입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갔는데 뭐 그 반찬 가게 여 사장님이 이러저러한 뭐 다툼을 또 하다가 말을 뱉는데 굉장히 익숙한 말을 뱉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봤더니 뭐 정확한 구절은 생각이 안 나지만, 구절이래, 대사는 생각이 안 나지만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이건 다를 거예요. 드라마의 내용과 제가 만들어낸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뭐 먹고 살아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 먹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들었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싸우다가 반찬을 사들고 이제 딱 왔는데, 역시나 그 집 반찬이 제일 맛있고 입에 잘 맞고 먹으면 소화도 잘 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집은 MSG 안 썼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은 드라마 전개상 뭐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죠? 네, 일단은 이 스타 강사가 어려운 시절에 밥을 먹었던 그 국밥집의 여사장님은 살아계실까요? 죽었을까요? 드라마 전개상 일단 죽여야 돼요.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반찬집 여사장님은 누구 딸일까요? 국밥집 딸인 거죠. 그래서 이 스타 강사가 반찬 가게에 가서 먹은 그 반찬이 입에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매일같이 먹었던 그 국밥집 사장님의 손맛을 반찬 가게 사장님이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찬 가게 사장님이 마련해주는 음식들이 너무 입에 맞는 거고, 그리고 반찬 가게 사장님이 툭툭 내뱉는 그런 말들이 익숙했던 이유가 뭘까요? 국밥집에서 맨날 밥 먹으면서 그 국밥집 사장님이 잔소리했던 것들이 바로 그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쿵짝쿵짝쿵짝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드라마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릴까? 드라마 내용을 예를 잘 안 드는데, 왜냐하면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오늘 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곧 가고 누가 온다고 이야기하죠? 보호자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보호자라 함은 누구죠? 성령이죠. 우리는 교리적으로 한 본체이시고 새 위격을 지닌 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이걸 네 글자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드라마의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래서 제가 오늘 비교리적인 내용이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거 철컹철컹 하는 거예요. 국밥집 사장님을 성부이신 하느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찬가게 사장님을 예수님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스타 강사가 먹었던 반찬이 성령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였던 국밥집 사장님이 보여주신 그 스타 강사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었죠. 근데 성부이신 국밥집 사장님은 돌아가셨어. 이미 떠나가셨어. 볼 수 없어. 하지만 그분에 대한 인상과 사랑의 기억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가 이 반찬가게 사장님을 만났는데, 따님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머님의 모습이 그 반찬가게 사장님에게 녹아들어 있겠죠. 그리고 그 반찬가게 사장님도 맨날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자랐기 때문에 들었던 그 내용을 입 밖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반찬가게 사장님을 보면서 아 맞아 예전에 국밥집 사장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라고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찬가게 사장님이 만들어주셨던 반찬을 먹으면서 그래 국밥집 사장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사랑 넘쳤던 기억, 분명 국밥집인데 소불고기가 나오고 제육볶음이 나오고 막 생선구이가 나오고 그랬었던 좋은 기억들이 또 떠오르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활동이 성부와 성자와 잘 들으셔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활동을 예로 든다면 이와 비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에 관해서 묵상을 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일단 문을 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활동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호자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혹은 성령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왜 없을까요? 보질 못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뭔가를 이야기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있다고만 알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우리 곁에 어떻게 머무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령께 기도를 바칠 줄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제가 드라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반찬과 같다.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국밥집 사장님과 반찬가게 사장님의 관계가 이 반찬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안에서도 우리가 성부의 하느님과 성자의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전혀 상관없는 이 픽션이라고 볼 수 있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래 삼위일체 하느님은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누군가의 형제님을 자매님을 보면서 혹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그래 성령의 활동 이런 건 아닐까? 하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낄 수 있는 그 요소는 무엇이냐? 내가 항상 깨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이 어떻게 활동하실까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사이비 나는 신이다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대리석처럼 뭐가 이렇게 막 있나 봐요. 우리도 이렇게 대리석 비스무리하게 뭐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러는 거죠. 자, 저기 보십시오. 성령의 비둘기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고자 하는 사람은 보일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빛나는 저 모서리 보이십니까? 저 세 번째 블록에. 이러면 사람들이 막 볼 거 아니에요. 막 보다 보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은 왜 그러느냐?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항상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하려고 하다 보면 일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는지가 보여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하면서 아무런 상관없지 하면서 그냥 무념무상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분명 성령께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힘들다, 외롭다, 걱정이 많다, 두렵다 이러한 감정들에 휩싸이지 않도록 항상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안을 얻으시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